여보, 오늘 대학 동창회라서 좀 늦을 것 같아. 아내 유진은 평소에 뿌리지도 않던 샤넬로 오향수를 목과 손목에 정성스럽게 뿌렸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놀림이 유난히 들떠 보였습니다. 새로 산 듯한 베이지색 원피스, 명품 가방, 그리고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귀걸이까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들떠 있었고 핸드백을 짚는 손놀림도 어딘가 모르게 설렜습니다. 또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딸랑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눈빛. 누구세요? 박준혁 소장님 맞으십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일섭입니다. 강일섭 건자재 그룹 회장입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강일섭?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자재 재벌 회장이 왜 제 집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박 소장, 자네 아내 이유진 씨 맞나? 네. 그런데 어떻게? 강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자네 아내가 내 사위와 놀아나고 있네. 네. 내 사위 최태우. 그놈이 자네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귓가에서 옥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이름은 박준혁, 올해 43세입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중견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고된 일상입니다. 하지만 불평한 적은 없습니다.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었으니까요. 아니,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20년 전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난 유진. 호텔리어로 일하던 그녀는 똑 부러지고 세련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려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이서 행복하면 된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유진은 결혼 5년 차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처가에서 지원해준 해운대 아파트도 있었고 저도 현장 소장으로 승진하면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이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내의 외모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부터 유진은 필라테스와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빠짐없이 운동복을 챙겨 나갔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운동에 열중해? 나이 먹으면 관리 안 하면 금방 늙잖아. 당신도 좀 해. 배 나왔어. 농담처럼 제 배를 톡 치며 웃던 아내.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유진은 스마트폰을 절대 제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었습니다. 누구한테 연락 왔어? 친구. 별거 아니야. 그리고는 재빨리 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외출 빈도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약속이 생겼습니다. 대학 동창회, 고등학교 친구 모임, 요가 학원 회식. 핑계는 그럴듯했지만 모든 약속이 하필 토요일에만 잡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부부관계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스킨십이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습니다. 여보, 오늘. 미안, 너무 피곤해. 다음에. 피곤하다는 핑계로 저를 밀어내는 아내.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생기발랄하게 운동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이상했던 건 돈 문제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좀 더 줄 수 있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제 월급 600만 원 중 생활비로 300만 원을 줬는데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면 반찬통은 텅텅 비어 있었고 저녁 식탁은 점점 간소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현장에 새로운 협력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드림 인테리어 최태우 실장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품 브랜드 정장에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였습니다. 소장님, 혹시 와이프분이 요가하세요? 갑자기 던진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근에 시작했는데요. 아, 그럼 우리 와이프랑 같은 학원 다니나 봐요. 세상 참 좁죠?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태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장에 들렀습니다. 어느 날은 현장 화장실에서 그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현장이야. 응, 그 양반 바로 앞에 있어. 조심할게. 오늘 저녁에 봐. 해운대 그 호텔에서 보자.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영수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 레스토랑 마이너스 디너 코스 2인 마이너스 48만 원. 날짜는 일주일 전 토요일. 아내가 대학 동창회 간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인터넷에서 소형 GPS 추적기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몰래 그녀의 차 밑에 부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이야. 저녁 늦을 거야.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자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의 GPS 앱을 켰습니다. 아내의 차는 센텀시티 방향이 아닌 해운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하염없이 GPS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는 호텔 주차장에 4시간째 멈춰 있었습니다. 손에 든 맥주캔이 찌그러질 정도로 색에 쥐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딸랑 마이너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 한 분이었습니다. 고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 그리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눈빛. 누구세요? 박준혁 소장님 맞으십니까?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강일섭입니다. 강일섭 건자재 그룹 회장입니다. 잠깐 뵙고 싶습니다. 강일섭?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건자재 재벌 회장이 왜 제 집에?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거실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두툼한 갈색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툭 던졌습니다. 박 소장, 자네 아내 이유진 씨 맞나? 네. 그런데 어떻게? 강 회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봤습니다. 자네 아내가 내 사위와 놀아나고 있네. 네. 내 사위 최태우. 그놈이 자네 아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귓가에서 옥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봉투 열어보게.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우수수 마이너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 아내 유진이 최태우와 함께 프론트 데스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태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태우는 아내의 허리를 자연스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광안리 해변. 석양을 배경으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세 번째 사진. 고급 레스토랑. 촛불이 켜진 테이블.
아내가 태우의 입에 음식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진. 자동차 안. 두 사람이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으윽.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금융거래 내역일세. 루이비통 남성 지갑 구매 98만 원 박준혁 법인카드. 구찌 벨트 구매 65만 원 박준혁 법인카드. 롤렉스 시계 수리 120만 원 박준혁 법인카드. 제 법인카드로, 제 돈으로 저 남자에게 명품을 사준 겁니까? 더 있네. 생활비 통장 내역. 매월 200만 원씩 인출된 기록. 그리고 그 돈은 최태우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회장이 꺼낸 건 문자 메시지 복원 내역이었습니다. 이유진 최태우 자기, 오늘 남편 현장 야근이래. 우리 시간 많아. 최태우 이유진 키읔키읔 그 양반 얼굴 보면서 일하는 거 진짜 웃겨. 이유진 최태우 나 20년 동안 이렇게 썩어빠진 인생 살았다니. 자기 만나서 처음으로 사는 것 같아. 최태우 이유진 우리 애들 크면 이혼하고 정식으로 만나자. 사진을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콘크리트 먼지를 뒤집어쓰며 일할 때 아내는 호텔에서 저 남자와 으아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정하게, 박 소장.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야. 저는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 사진들을. 내 아들이 알아냈네. 지연이 남편. 내 사위가 아무래도 수상해 보여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더군. 강 회장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내 딸 이지연. 32살이지. 지금 셋째를 임신 중이야. 6개월이나 됐어. 강 회장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예쁜 여성이 두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천사 같은 여자야. 두 아이를 낳고 셋째를 배에 품고 있는데 그 개자식이 바람을 피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은 아직 몰라. 그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되면. 강 회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그 충격을 견뎌낼 수 있겠나? 내 손자들은? 아빠가 바람 피운 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어? 강 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소장, 당신도 나도 똑같은 피해자야. 우리 가족들이 저 쓰레기들 때문에 망가지고 있어. 내 사위, 최태우. 그놈은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안 돼. 당신의 아내도 똑같이 무너뜨려야 해. 강 회장의 눈빛에 서늘한 살기가 어렸습니다. 내 딸이 남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 여자가 유혹한 거야라는 명분을 만들어야 해. 우리 딸은 임신한 몸이야. 손자들도 있고 이혼하면 아이들만 상처받아. 그래서 남편, 내 사위놈을 용서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해. 그러려면 저 유진이란 여자가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야 한다고. 모든 게 저 여자 탓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만들어야지. 강 회장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서야. 우리 둘이 동맹을 맺는 거지. 복수계약서. 강일섭과 박준혁은 최태우, 이유진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강일섭은 법률, 재정, 인맥을 동원하여 박준혁을 지원한다. 박준혁은 강일섭의 지시에 따라 이유진과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복수가 완료된 후 박준혁은 강일섭 그룹의 건설 자문역으로 근무한다. 계약이야. 나는 당신에게 복수할 힘을 주겠어. 돈, 권력, 변호사, 뭐든지. 그 대신 당신은 내 말대로 움직여야 해. 차갑게, 계산적으로. 강 회장이 만년필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내와 태우. 제 돈으로 저 남자에게 명품을 사주고, 제가 땀 흘리는 동안 호텔에서 즐기고,
20년 동안 썩어빠진 인생이라고 저를 평가한 아내.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극정 마이너스 제 서명이 계약서에 새겨졌습니다. 강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이제부터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저 쓰레기들 2번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어주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간단해. 첫 번째, 돈줄을 끊는 거야. 강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부산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 좀 해줘야겠어.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해가. 그날 밤 10시 강 회장이 보낸 변호사와 함께 급하게 서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모든 계좌를 저 단독 명의로 변경했습니다. 아내 명의 신용카드는 전부 분실 신고했습니다. 처가에서 결혼 선물로 받았던 아파트도 제 단독 명의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넣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하고요. 위자료는 5억 원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증거 자료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 99%입니다. 재산 분할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이므로 유책 배우자인 아내 측은 재산 분할 청구권이 대폭 제한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에 법원에 서류가 접수됩니다. 그럼 그 시각부터 부인의 모든 금융거래가 동결돼요. 그날 밤 11시 파라다이스 호텔 스카이 라운지. 유진과 태우는 부산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야, 광안대교 야경 진짜 예쁘다. 유진이 샴페인을 홀짝이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내년에는 진짜 같이 살자. 나도 이제 지쳤어. 임신한 마누라 투정해. 자기도? 우리 남편은 맨날 피곤하다고 일찍 자.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맞는 거지.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음 달 발리 여행은 확정이지? 당연하지. 풀빌라로 예약했어. 비용은? 당신 남편 법인카드 있잖아. 해외 출장으로 처리하면 돼. 유진이 깔깔 웃었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이다, 정말.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는 순간 태우의 스마트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사 고객님의 신용카드가 분실 신고 처리되어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뭐지? 유진의 스마트폰에도 같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은행 고객님의 계좌가 명의인의 요청으로 거래 정지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시스템 오류인가 봐. 자기, 디저트 시킬까? 태우가 웨이터를 불러 디저트를 주문하고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삑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승인이 거부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 모두 승인 거부. 유진이 당황해서 자기 카드를 내밀었지만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금 결제 가능하신가요? 태우가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계산서 금액 48만 원. 주변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태우가 황급히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거래 정지 계좌 명의인의 요청으로 거래가 중지되었습니다. 유진도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호텔 측의 양해를 구해 내일 아침에 입금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는 두 사람. 자기, 이거 뭐야? 나도 몰라. 태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강일섭 회장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마이너스 당장 집으로 와. 내 앞에 무릎 꿇을 준비해서 와. 뚝 마이너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 태우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태우 실장님, 대표님이 회의실로 오시래요. 지금 당장요. 회의실 문을 열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대표가 서류 뭉치를 탁자 위로 거칠게 던졌습니다. 현장 자재 횡령 의혹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의심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 이게 다 뭐야? 법인카드 사용 내역. 파라다이스 호텔 객실료 85만 원. 파라다이스 호텔 레스토랑 48만 원. 백화점 명품관 320만 원. 접대비? 박준혁 소장한테 직접 전화해봤어. 자네랑 단 한 번도 회식한 적 없다는데? 태우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박준혁 소장 측에서 우리 회사랑 거래 중단 통보해 왔어. 박 소장이 진행 중인 해운대 재건축 현장 말이야. 우리 회사가 인테리어 전담으로 들어가기로 계약했던 그 대형 프로젝트. 우리 회사 올해 매출의 40%가 그 현장이야. 그런데 갑자기 귀사실장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신뢰 상실이라며 계약 파기 통보가 왔어. 강 실장, 자네 박준혁 소장이랑 무슨 문제 있나? 도대체 뭘 한 거야? 당장 징계위원회 회부야.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 태우는 비틀거리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강 실장 횡령했대. 법인카드 빼돌렸다며? 책상 위에는 빨간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징계 통보서.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장인어른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마이너스 50까지 안 오면 경찰에 고소장 넣는다. 뚝 마이너스. 같은 날 저녁 9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아내 유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대답 대신 맥주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카드를 다 막은 거야? 은행 계좌도 거래 정지되고. 저는 소파 옆 서랍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탁 마이너스 봉투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열어봐. 유진이 봉투를 여는 순간 사진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파라다이스 호텔에서의 사진들, 광안리 해변에서의 사진들, 레스토랑에서의 사진들, 키스하는 사진. 으아.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20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어.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어? 여보, 내가 돈을 못 벌어왔어? 매달 6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을 생활비로 줬잖아. 저는 서류를 유진 앞에 던졌습니다. 루이비통 지갑 98만 원, 구찌 벨트 65만 원, 롤렉스 시계 수리 120만 원. 이거 다 최태우 거지? 매달 200만 원씩 최태우한테 송금했더라. 당신이 아낀 생활비를 저 남자한테 갖다 바친 거야? 유진이 바닥을 기며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 당신은 선택한 거지. 나 대신 저 남자를 선택한 거잖아. 마지막으로 저는 문자 메시지 내역을 던졌습니다. 20년 동안 썩어 빠진 인생 살았다. 이게 당신이 나한테 한 평가야. 저는 일어서서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여보. 뒤에서 유진이 울부짖었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잠그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제 다 흘렸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 1단계 완료. 다음 단계 지시 부탁드립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강 회장 잘했네. 내일 오전 10시 내 사무실로 오게.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강일섭 그룹 본사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왔군. 앉게. 강 회장이 고급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어젯밤은 어땠나?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지. 강 회장이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강일섭 그룹 건설부문 자문역 임명장 박준혁 소장 연봉 2억 원.
이건 오늘 저녁 내 집에서 만찬이 있네. 부산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야. 자네를 소개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그냥 현장 소장일 뿐인데. 아니야. 오늘부터 자넨 내 사람이야. 강 회장이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자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네 아내와 내 사위는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지. 대조가 확실해야 고통도 크니까. 같은 날 오후 2시, 태우는 강 회장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태우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아내 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인 배가 불러있는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지 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나왔습니다. 왔구나. 강 회장이 리모컨을 들어 거실 대형 TV를 켰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파라다이스 호텔 CCTV 화면이었습니다. 태우와 유진이 프론트에서 체크인하는 장면,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하는 장면, 복도에서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으아. 지연이 TV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내가 임신했는데. 지연이 배를 움켜쥐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태우가 다가가려 하자 강 회장이 지팡이로 태우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감히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강 회장이 또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카페 CCTV. 태우가 유진에게 명함을 건네고 커피를 사주는 장면. 요가 학원 앞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지? 태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태우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합의서, 친권 포기 각서, 재산 분할 청구권 포기 각서. 당장 서명해. 아버지, 제발. 서명 안 하면 경찰에 고소할 거야. 횡령죄로. 내가 법인카드로 빼돌린 돈만 해도 3천만 원이 넘어.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어.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극적. 좋아. 이제 나가.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태우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나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 직장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빼앗겼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강 회장의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홀에는 부산 재계 인사들이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 저분이 박 소장인가? 강 회장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박준혁 소장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그룹의 건설 부문 자문역을 맡아주실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건설사 대표, 은행 지점장, 법무법인 대표, 20년 현장 소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며느님께서 오셨습니다. 임신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들어온 지연. 지연아, 괜찮겠니? 네, 아버님. 강 회장이 지연을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박 소장, 내 딸 지연일세.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순간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같은 피해자끼리의 교감이랄까. 힘내세요. 제가 나직이 속삭이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의 상석에 강 회장, 그 옆에 저, 그리고 지연이 앉았습니다. 고급 요리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완벽한 상류층의 만찬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따님의 남편분은 안 보이시네요? 강 회장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 그 친구는 오늘부로 우리 가문과 인연이 끝났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으로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말이죠. 홀이 술렁였습니다. 내 딸은 혼자서도 아이들 잘 키울 겁니다.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요. 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저는 베란다로 나와 부산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 섰습니다. 어떤가? 이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적응하게 될 거야. 제 아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강 회장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유진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통보를 했네. 갈 곳이 없어서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을 걸세. 제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만족감도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완벽한 거야, 박 소장. 2주 후, 유진은 친구 집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유진아, 미안한데. 우리 신랑이 너무 오래 있으면 좀 그렇대. 응, 알겠어. 오늘 나갈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다 들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유진은 PC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2,000원짜리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통장 잔고 23만 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머리는 떡졌고 피부는 거칠어졌고 옷은 구겨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호텔을 드나들던 자신이었는데 유진은 구인구직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경력 단절 10년, 특별한 기술도 없는 40대 여성을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진은 한 분식집의 주방 보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급 9,860원. 근무 시간 오전 10시, 오후 10시.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월급은 고작 250만 원. 게다가 이혼 소송에서 지면 위자료 5억을 갚아야 했습니다. 야, 신입. 설거지 빨리 안 해? 주방장의 고함 소리. 유진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기름때 흐르는 접시를 닦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구나.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같은 시각 부산 사상구 쪽방촌. 태우는 3평짜리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월세 28만 원. 통장 잔고 5만 원.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인테리어 회사 실장이었습니다. 연봉 7천만 원, 외제차, 명품 옷. 하지만 지금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친권도 빼앗겼습니다. 강 회장이 조작한 횡령 증거 때문에 다른 회사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최태우.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부산 건설업계에서 강일섭 그룹의 힘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태우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 인력시장 앞. 오늘 인부 5명 필요합니다. 일당 12만 원. 네, 저요. 태우가 손을 들었지만 인력 브로커는 다른 사람들을 골랐습니다. 너는 안 돼. 힘도 없어 보이는데. 일거리도 구하지 못한 날. 하루 종일 굶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버려진 삼각김밥을 주워 먹기도 했습니다. 한 달 후 부산역 앞.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은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을 입고 바닥을 보며 걷는 남자. 태우. 남자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는 최태우였습니다. 유진? 두 사람은 빗속에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두 사람. 하지만 지금은 너, 이게 무슨 꼴이야? 내 꼴? 네 꼴이나 봐.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혼당하고 집도 쫓겨나고. 내 탓? 너도 좋아서 만난 거잖아. 너 자꾸 꼬시잖아. 요가 학원 앞에서 기다리고. 너도 내 명품 선물 좋아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도 잘렸어. 아내한테 이혼당하고 애들도 못 봐. 나도 위자료 5억 물어내야 한다고. 빗속에서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남은 건 미움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좆됐네, 진짜.
우리 진짜 바보같이 살았다. 사랑? 개뿔. 돈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왜 이랬을까? 몰라. 난 너 다시 보기도 싫어. 태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유진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빗속에서 멀어지는 두 사람. 한때는 뜨겁게 안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증오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거짓 사랑의 끝이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석양이 지는 저녁. 저는 새로 장만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일섭 그룹 건설부문 상무이사, 연봉 3억. 부산 재계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박 이사, 저녁 골프 한 라운드 어떤가? 좋습니다, 회장님. 골프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방 유리창 너머로 설거지를 하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떡진 머리,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유진이었습니다. 저는 차창을 올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제 인생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장에 도착하자 강 회장이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 이사, 그동안 고생 많았네. 회장님 덕분입니다. 우리 딸 지연이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 준비 중일세. 아이들도 밝아졌고 다행입니다. 두 사람 찻잔 부딪히며 미소, 티샷을 날리며 저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복수가 허무하지 않았냐고. 아닙니다. 저는 복수를 한 게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낸 것뿐입니다. 20년을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리고 제 신뢰를 짓밟은 사람에게 마땅한 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제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닥에서 기어다닐 때 저는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골프공이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도 저 공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거짓 사랑의 대가는 혹독하지만 진실된 삶을 되찾은 자에게는 더 찬란한 내일이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